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양서방 말이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그날따라 격양된 목소리로 엄마가 외쳤습니다. 양서방이 뭘 어쨌다고 그래? 그냥 멀리 살아서 마주치진 않으면 좋으련만 이건 오며 가며 허구한 날 마주쳐서 아주 환장하겠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잠시 우리 가족 소개를 하자면 어쩌다 보니 우리 부부는 친정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계획을 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 둘 다 친정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집값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결혼 전 아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집값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니들 할머니가 살던 집을 수리해서 살다가 돈 모아서 집을 사는 건 어떻겠냐? 어차피 이 동네에서 니들 회사까지 멀지도 않고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것도 괜찮겠다. 할머니 집이 2층 집이라 예쁘게 수리하면 살기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 집은 니들 명의로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던지. 그때 당시에는 친정이 가까워서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집 앞에 마당도 넓은 편이고 앞이 탁 트여서 경치도 좋은 편이었거든요. 시부모님 또한 형편이 넉넉하진 않은 편이었기에 비록 지방 단독주택이긴 했지만 친정에서 집을 마련해준다는 말에 적극 찬성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앞마당에 꽃도 심고 2층도 예쁘게 꾸몄더니 누가 보더라도 예쁜 집으로 변신을 했고 사람들 입에서 감탄이 새어나올 정도였습니다. 양가 부모님 또한 새로 탈바꿈한 집을 보며 만족해했고요. 친정과는 걸어서 5분이면 가는 거리였고 우리 집에서 내려다보면 친정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빠 부부가 서울에서 살고 있다 보니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모님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엄마는 우리 부부와 함께 음식도 해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생각하던 친근하고 자상한 그런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자상함이랑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선 남편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성격으로 회사에서도 할 말 위에는 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댁 가족들하고도 몇 마디 안 하고 지냈다고 하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가끔 시어머님이 전화로 제게 남편의 안부를 묻곤 했어요. 예, 양씨 아저씨는 잘 지내고 있는 거니? 저기 말이다. 양씨 아저씨한테 시간 나면 집에 한번 들르라고 해라. 시어머님이 대놓고 농담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남편을 부르는 호칭은 양씨 아저씨였고 우리 엄마는 남편을 안녕하세요라고 불렀는데요. 남편이 워낙 말이 없다 보니 동네 아저씨보다 못하다는 의미로 시어머님은 양씨 아저씨라고 불렀고 우리 엄마는 나름의 사연이 있기에 안녕하세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나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엄마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오늘 안녕하세요 때문에 얼마나 망신을 당겼는 줄 알기나 해? 엄마, 안녕하세요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안 그렇게 생겼어? 아니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네 그래.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그이가 또 무슨 잘못했어? 라는 제 물음에 엄마가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친구분들과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누군가 엄마 옆을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식사하러 온 건가? 예. 라며 남자가 엄마를 지나친 채 자리에 가서 앉았고 엄마 친구분이 물었답니다. 누구야? 누군데 인사를 하는 거야? 우리 사위야. 뭐? 사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위란 말이야? 맞아, 우리 사위야. 근데 무슨 사위가 장모를 남대하듯 해? 대부분 사위들은 장모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하거나
좀 살갑게 굴고 그러지 않나? 지금 니네 사위 행동은 동네 아줌마한테 하듯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 그게 우리 사이가 좀 무뚝뚝해서 그래. 조금은 창피한 마음이 들어 엄마가 급히 변명을 했다는데요. 아무리 말이 없어도 그렇지. 너무하잖아. 이건 대놓고 널 무시하는 행동이잖아. 무시는 무슨 무시를 한다고 그래. 그냥 성격이라니까. 저게 무슨 성격이야. 아주 예의를 반 말아먹은 거지. 딱 봐도 장모를 무시하는 게 보이는구만. 다들 어때 보여? 라는 말에 다른 친구분들도 다들 맞장구를 쳤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엄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고 곁눈질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그저 태평해 보이더랍니다. 곧 엄마의 불평불만이 절정에 달한 채 소리쳤어요. 진짜 보통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어쩜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도 고개만 까딱 숙이고 나갈 수가 있는 거니? 내가 다른 집 사위들처럼 멋들어지게 밥값을 계산해주는 그런 센스는 바라지도 않아. 적어도 나가면서 안부 인사 정도는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한 거 생각하면 열불이 터져. 넌 어쩜 결혼을 해도 그런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니? 다 필요 없고 앞으로 나 만나도 차라리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해. 아니 장모한테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끝인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앞으로 밖에서 만나면 절대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해. 엄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따라 엄마 목소리가 많이 격양돼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더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국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여보, 혹시 아까 식당에서 엄마 만났어? 어. 그런데 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지나쳤다며. 왜? 엄마 친구분들도 계셨다면서. 그럼 반가운 척이라도 하면서 엄마 기 좀 살려드리지 그랬어. 엄마한테 사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당신 하나뿐인데 살갑게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 화 많이 나셨더라고. 장모님이 나 때문에 화가 나셨다고? 대체 왜 화가 나신 건데?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거야? 그동안은 당신 성격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딱히 말하진 않았지만 당신 성격이 조금 특이하긴 한 것 같아. 내 성격이 특이하다고? 뭐가 특이한데? 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평범하지 않은 건 확실하지. 아니 식당에서 엄마를 봤으면 반갑게 인사하고 엄마 친구분들한테도 정중하게 인사했으면 좋았잖아. 물론 센스 있게 당신이 밥값도 계산해줬으면 더 좋았을 테고 말이야. 아, 그게 기분이 나쁘셨던 거구나. 근데 나는 친구분들하고 계셔서 혹시나 방해나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뿐이야. 그 말 진심이야?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 당연하지. 내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 혹시 당신도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나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서 그렇지. 나랑 있을 때는 말도 잘하고 그러면서 왜 밖에만 나가면 입을 꾹 다물고 있냔 말이야. 주위에서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꼭 실수를 하게 마련이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양가 부모님께 그러는 건 좀 도가 지나친 거지.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했지만 들은 척 만 척 하는 듯 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오빠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부모님 건강검진을 저렴하게 해주는 게 있어서 내가 예약해놨거든. 네가 모시고 올라오던지 할래? 그날 우리는 출근을 해야 해서 마중을 못 나갈 것 같거든. 내가 시간을 좀 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KTX 타고 올라와서 전철 갈아타고 하면 두 분 힘드실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이야. 알았어. 내가 모시고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가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날짜를 확인해 봤는데 하필이면 출장이 잡혀 있었어요. 결국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빠가 엄마 아빠 건강검진 예약을 했다고 하는데 당신이 같이 모시고 갔다 올 수 있어? 내가 모시고 가고 싶은데 보니까 하필이면 그날 출장이 잡혀 있더라고. 내가?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되물었습니다. 아무래도 힘들겠지? 당연하지. 서울까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난 불편해서 절대 못 가. 그냥 당신이 출장을 바꾸던지 해봐. 그럴 수 있었으면 당신한테 말도 안 꺼냈겠지.
몇 달 전부터 잡혔던 거라 나도 빼기 힘들단 말이야. 당신은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건데 이번만 해주면 안 될까? 싫어. 난 못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알아봐. 서운할 정도로 단호한 남편의 모습에 몹시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기에 제가 입을 닫은 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빠와 다시 상의를 했고 새언니가 어렵게 시간을 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새언니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엄청 바쁜데 어렵게 시간 냈어. 근데 매제는 전혀 시간이 안 되나 봐. 그게 오빠도 그 사람 성격 알잖아. 말이 지나치게 없다는 거 물론 알고 있지.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런 성격으로 회사 생활은 잘 하고 있는 거야? 대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오빠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지 처음으로 남편 뒷담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친정으로 가서 엄마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건강검진 받는 날 새언니가 역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알고 있어? 우리끼리 다녀올 수 있다는데 뭘 시간까지 내게 했어.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해. 정 안 되면 택시 타고 가면 되는 거지. 바쁜 사람을 뭐하러 역까지 나오라고 했어. 새언니도 걱정이 됐던지 굳이 나오겠다고 했다잖아. 새언니가 까칠한 면은 있어도 사람은 참 괜찮은 것 같아. 처음 새언니 만났을 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속은 참 여린 사람 같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가끔 말을 막 얄밉게 하긴 하지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네 새언니 같은 사람이 오히려 편해. 안녕하세요. 아니 양서방처럼 무뚝뚝한 사람은 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무섭기까지 하다니까. 아마도 속에 능구렁이가 100마리 정도는 들어있을 거야. 엄마가 남편 뒷담화를 하다가는 제 눈치를 봤어요. 아니, 난 그냥 너무 답답해서 한 말이니까 너무 신경은 쓰지 마라. 사실 나도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긴 해. 사람이 나쁘진 않은데 뭔 생각을 하는 건지 가끔은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이번에도 엄마 아빠 모시고 좀 다녀오라고 했더니 단박에 거절하는 모습에 많이 실망했고 말이야. 뭐? 안녕하세요한테 우리 데리고 다녀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난 출장을 가야 하는데. 아서라. 그건 우리도 싫으니까 두 번 다시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엄마가 경기까지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뒤 남편에게 조금은 실망을 한 채 서먹서먹하게 지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툴툴거리는 모습에 남편도 눈치가 보이긴 했던지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여보, 혹시 내가 장모님 모시고 건강검진 안 가서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나도 좀 헷갈려. 헷갈린다니? 뭐가 헷갈린다는 거야? 아니, 난 당신이 말이 좀 없고 무뚝뚝해도 진중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요즘 들어서는 내 생각이 틀렸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많이 복잡해. 물론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불편해하는 건 알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노력해줄 수 있는 거 아닐까? 저번에 식당에서도 그래. 어쩜 장모님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만 하고 지나칠 수가 있어? 남한테도 그렇게 하면 서운하다는 소리 들을걸? 근데도 당신은 노력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잖아. 난 그냥 장모님이 친구분들하고 계셔서 오히려 불편해하실까 봐서 그런 건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볼게. 내가 살갑게 막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알았어. 앞으로 노력해볼게. 그러니까 화 풀어. 그리고 장모님 모시고 건강검진 안 갔던 건 내가 말이 많은 편도 아닌데 오히려 두 분이 불편해하실까 봐 그랬던 거야. 차 안에서 몇 시간씩 대화하고 그럴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 그치만 앞으로 노력해볼게. 라며 남편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 남편은 부모님께 좀 더 살갑게 대하려 노력했는데요. 그 모습이 여전히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불러서 갔더니 사색이 된 채 말을 했어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지. 양서방 요즘 왜 그러는 거니? 양서방이 뭘 어쨌는데. 아니 요즘 안녕하세요 대신 멘트가 바뀌었어. 아, 내가 한 소리 했더니 노력한다고 했거든. 나름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좀 봐줘. 멘트가 바뀌었다는 말에 남편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한 마음에 자랑하듯 말을 했는데요. 예, 그냥 예전대로 그 안녕하세요만 하라고 해. 내가 민망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냥 그 노력하지 말라고 해. 요즘 마주칠 때마다 양서방이 뭐라고 할지 걱정이 돼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그래? 엄마가 워낙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기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제가 물었는데요. 엄마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 갑자기 막 다가와서 얼굴을 코앞까지 들이밀고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장모님, 오늘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하잖니. 정말? 정말로 그랬단 말이야? 거봐, 내가 뭘 했어. 엄청 노력한다고 했잖아. 제가 신이 난 채 호들갑을 떨어댔는데요. 순간 엄마가 제 등짝을 날리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니까. 생각해봐라. 갑자기 나타나서 다짜고짜 장모님,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러는데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니까. 거기다 표정은 무슨 어디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런 표정으로 억지로 그러고 있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들 미친 사람보다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짓도 하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하라고 해. 아니다. 그냥 밖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지나쳐 가라고 해. 너 꼭 그렇게 전해야 한다. 엄마가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남편에게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는데요. 남편은 나름 책까지 사서 읽으며 노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 뭐? 교통사고? 많이 다친 거야? 사고가 꽤 크게 났는데 그나마 다행히 다리랑 팔에 깁스만 하면 된다더라고. 혹시나 머리라도 다쳤을까 싶어 혼비백산했잖니.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우리도 지금 병원으로 바로 갈게. 라며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갔는데요. 아빠가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깁스를 꽤 오래 해야 한다고 했고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한 뒤 퇴원을 했는데요. 퇴원을 하고서도 한참 동안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도 친정에 자주 가서 도와드렸는데요. 특히나 아빠가 가벼운 편이 아니라 남편 도움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의 위상이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다행히도 남편이 키도 크고 운동을 오래 해서 덩치도 좀 있는 편이었기에 아빠를 번쩍번쩍 업어서 도움을 줬거든요. 그 바람에 엄마가 처음으로 칭찬까지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양서방을 잘못 봤던 것 같아. 왜? 그 사람이 또 무슨 실수라도 한 거야? 그런 게 아니고 매일같이 와서 도와주잖니. 덕분에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 라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남편이랑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부모님 집을 바라보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외쳤어요. 저기 검은 연기 나는 집 어머님 아버님 집 아니야? 뭐? 진짜? 남편의 말에 저도 놀란 채 벌떡 일어났고 급히 뛰어내려갔는데요. 가까이 가서 보니 현관문 쪽에서 연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걱정스레 말을 했어요. 우리가 119에 전화는 했는데 집안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큰일이네. 불길이 거세서 들어가질 못하겠지 뭐야. 어떡해. 제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순간 마실 갔던 엄마가 뛰어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어떡한다니. 네 아빠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 어머님 잠깐만요. 남편이 엄마를 말리며 마당에 있는 수돗물을 틀더니 호스로 온몸에 물을 뿌리고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니 저 사람 저거 어쩌려고 그래. 저 불길에 저길 뛰어들어가면 어떡해. 동네 사람들이 걱정스레 다들 한마디씩 하고 있었고 엄마와 저도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잠시 후 남편이 아빠를 들쳐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식을 잃은 아빠를 남편이 계속해서 심폐소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했는데 순간 아빠의 의식이 돌아왔는지 아빠가 몇 번 큰 기침을 하더니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양서방, 자네가 창인 목숨을 구했구만. 고맙네, 고마워. 어디 다친 곳은 없나? 머리는 왜 그런 건가? 엄마가 말을 하며 남편을 살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여서 머리를 좀 부딪히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세상에 이를 어째 찢어졌잖아. 엄마 말에 남편 얼굴을 보니 꽤 많이 다친 모양으로 출혈이 심해 보였습니다. 급히 지혈을 했고 아빠와 같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남편은 이마를 꽤 많이 꼬매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눈물까지 흘리며 미안해했고요. 양서방, 고맙네, 고마워. 자네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만. 세상에는 어떤 사이가 그 불길에 장인을 구하겠다고 뛰어들겠나.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그래도 아버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남편이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그 뒤 남편은 그동안의 오명을 씻고 우리 동네 슈퍼맨으로 거듭났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남편 칭찬을 하느라 바빴거든요. 이래서 말만 많은 사람보다는 말은 없지만 진중한 사람이 최고인 거야. 아니 그 불길을 뚫고 장인을 구하겠다고 뛰어드는 사이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냐 그 말이야. 그렇고 말고 그건 자식이라기도 힘든 법이지. 우리 남편도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엄두도 못 냈다고 하잖아. 근데 거길 뚫고 들어가서 장인을 들쳐업고 나왔으니 정말 대단한 거야. 라는 말을 두고두고 했으니까요. 덕분에 남편은 친정에서 귀인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어느 날 본가에 내려온 오빠가 남편에게 고급 낚싯대까지 선물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매제, 정말 고마웠어. 우리가 이 은혜 절대 안 잊을게. 아닙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한 게 없긴 왜 없어. 우리 아버지 생명의 은인인데 의사 말이 연기를 조금만 더 마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 정말 고마워. 매제가 가까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 고모부, 정말 감사합니다. 새언니까지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에 쑥스러움이 많은 남편이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나름 싫지는 않은 모양으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가족 누구도 말수가 적은 남편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중한 사람이라는 칭찬만 오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전화를 해서 신이 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주 기분이 째진다 째져. 요즘 들어 우리 엄마 기분이 자주 째지네. 오늘 식당에서 우리 양서방을 만났는데 양서방이 내 친구들 밥까지 계산해주고 갔지 뭐니. 거기다 역 커피숍에다가 커피값까지 계산하고는 식사 끝나면 가서 마시라고 하지 뭐야. 알고 봤더니 우리 양서방이 보통 센스가 있는 게 아니야. 엄마 목소리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뒤 남편은 더욱 노력을 했고 요즘은 부모님과 스스럼 없이 대화도 하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이 변한 모습을 보며 시어머님이 감탄을 했는데요. 요즘도 남편은 말을 많이 아끼는 편이지만 가족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따뜻한 남편을 오해했던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